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오늘부터는 통일 안보 분야에 현안이 있을 경우에 간략히 그 의미 등을 짚어보는 평통 토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통의 정책연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에스라 박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고 오신 나토 회담과 최근에 북한이 다시 두 번째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의미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들의 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나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또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유, 인권, 법치 이런 이 가치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통해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토 동맹국들과의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보다 실질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 한국과 나토 간에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테러, 사이버 방위, 이러한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여성 평화 안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또한 본격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13개국 정상과의 다양한 형태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북한에서 4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행위에 대한 우리와 또 국제사회의 입장 내지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한이 이 7월 12일 날 화성 18형 ICBM을 발사를 했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 고체형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미사일 연료를 고체로 된 것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든지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13일 이후에 90일 만에 이 화성 18형을 발사를 했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현지 지도를 통해서 이 발사하는 현장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한 건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발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고도가 6,000km까지 올라갔고 74분 51초간 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발사했을 때 3,0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높이를. 그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건데 여태까지 이 북한에서 발사한 이 ICBM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고 가장 긴 시간을 비행을 한 겁니다. 즉 얼마든지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사 각도를 조금 낮추면 그만큼 장거리를 예. 날아가서 네.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맞습니다. 의미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 각도로도 발사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ICBM을 발사함에 따라서 7월 13일 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 이제 당사국으로 참여한 북한의 이 반대로 인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에 북한의 이러한 ICBM 발사를 실질적 위협이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NSC를 열었죠. NSC도 여시고 또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와 같이 미사일을 ICBM이든 또 그보다 낮은 단계의 탄도형 미사일이든지 수시로 쏘아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 또는 전망을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이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미사일 빈도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지금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이번 달에 곧 이제 7월 27일 날 병전협정 체결일이 다가오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6.25 전쟁을 기본적으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가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른바 꺾이는 해, 정주년이라고 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도출해내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 있다. 특히 지난번에 북한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정찰위성의 시험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전승절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8월에 현재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이 반발 차원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8월에도 충분히 북한이 더 도발을 감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에 대한 이 미사일을 활용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서 7월 18일 날 이 NCG 한미 핵협의체에 대한 이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뭐 한국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위협하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좀 와해시키려고 균열을 유도해 내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의도에 맞서서 우리가 더욱더 단결된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같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또 지키는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평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장마에 또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